나무 고다아야. 사쿠라 섬에 다녀온 지 2달 후 10월 중순 지나 우수산에 갔다. 우수산은 화산 활동이 멈추지 않았지만 위험한 시기는 넘겼는지 일단 진정된 듯했고, 마을도 대략적인 뒷정리가 끝나 료칸과 그 밖의 시설도 정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도되고 있었다. 지토세 공항에서 교육장과 기사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눈에도 두 사람은 의외다 싶을 정도로 밝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도저히 제 지역 주민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밝았다. 나도 모르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 자기들만이 아니라 지역민 모두가 화산 폭발 이전보다 오히려 더 활기차게 변했다고 한다. 뭐니 해도 화산 폭발이라는 중대사를 공황 상태에 빠지는 일 없이,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유행병도 화재도 도난 소동도 없이 일단 씩씩하게 극복해냈다는 자신감과 안도감으로 재해 때문에 훌쩍이는 사람이 없고 사람들 모두 일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절로 흐뭇해지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자연의 사쿠라 섬의 노인이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일시적인 재해라면 상당한 피해를 입어도 인간은 오히려 용기를 내겠지만 이라고 했던 그 이야기 말이다. 심경이 복잡했다. 체류 시간이 짧아 공항에서 도약까지 가는 중에 분화 이야기, 피난, 응급대책 이야기 등을 듣고 우수산에 도착해서는 재와 경석, 이류가 흐른 흔적과 화산 피해를 입은 산림을 안내받는 식으로 순서를 정했다. 교육장의 배려로 지금 단풍이 절정이라는 산길 코스를 드라이브했다. 오늘 내일이 절정인 단풍은 바람의 유혹에도 가지에 꼭 붙어서 나뭇가지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는데 햇빛을 받아 더없이 선명하게 보인다. 하지만 귀로 듣는 것은 몰려온 화산 연기가 하늘을 덮으며 시커먼 밤처럼 도시를 암흑으로 물들이더니 그대로 돌멩이가 섞인 엄청난 재가 쏟아졌다는 이야기. 눈과 귀와 마음이 뒤섞였다가 떨어지고, 손은 메모용 연필을 쥐고 다리에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힘이 들어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알찬 드라이브였다. 그래서 더욱더 단풍의 아름다움이 몸에 사무쳤다. 내친김에 말하자면 울긋불긋한 단풍만큼 아름다운 이별 혹은 끝은 없으리라. 올해의 생명을 끝낼 무렵 저리도 화려하게 새로이 단장하고 더군다나 망설임 없이 슬그머니 머물던 곳으로 떠나간다. 단풍이 떨어져 바닥에 쌓이면 이것이 또 어디에 내려앉든 반드시 딱 그 자리에 보기 좋게 자리 잡으니 아름답다. 지저분한 소리를 해서 미안하지만 생선 내장을 담는 나무통에 날아든 붉은 단풍잎도, 거름통 뚜껑에 내려앉아 쉬고 있던 노란 은행잎도 나는 보아서 알고 있다. 그런 곳에도 단풍은 우아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노년의 끝은 달리 없을 것이라며 매년 단풍을 넋 잃고 바라본다. 편백. 8월의 편백나무는 기상이 높다. 멀리서 봐도 나무에 활기가 넘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모든 편백나무가 의욕적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만약 나무가 떠들기 시작한다면 바로 이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곳의 편백나무는 적극적이고 왕성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더 높이 클 거다, 더 굵어질 거다, 그렇게 말하는 듯한 의지를 느꼈다. 나무가 이런 식으로 길을 뿜어내는 존재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나무의 생명력 혹은 생기, 정기란 바로 이런 걸까 싶었다. 영매라는 단어도 떠올랐다. 특별히 무섭다거나 두렵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오늘 본 나무의 모습은 평소 모습과는 달라서 묘하게 기가 죽었다. 하지만 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일행 중 살림을 잘하는 사람에게 자백할 마음은 없었다. 일행 중에서 나무엔 아무 관심도 없는 젊은 여성이 꾸밈 없는 큰 목소리로 정말이지 상쾌한 곳이군요 라고 했다. 그 말 그대로였다. 우리는 중간에 나무가 없어 하늘이 보이는 길 위에 있었고 막 정오가 지난 때라 뜨거운 햇볕을 고스란히 받고 있었는데 때마침 맞은편 울창한 숲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 것이다. 여름의 발랄함, 유쾌함을 만끽하던 중이었다. 하지만 나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무의 새로운 면을 처음으로 마주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 작년 가을에도 이곳 편백나무를 보러 왔는데 그때부터 여름에 꼭 한번 다시 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사고방식은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의 습관이 몸에 배면서 생겨난 것 같다. 젊었을 때 음식도 옷도 집도 최소한 1년 동안은 경험해봐야 알 수 있다고 통감하는 그 기억이 몸에 배어 지금도 시시때때로 얼굴을 내미는 것이다. 편백나무처럼 언제 봐도 똑같은 모습을 하는 나무를 가을에 본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름에 다시 볼 생각을 하게 된 연유는 식물을 꼼꼼히 살펴보려는 마음가짐 때문이 아니라 집안일을 통해 체득한 경험에서 비롯된다. 말하자면 조심성 같은 것. 1년은 겪어봐야 확실하다는 조심성. 그렇게 조심하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여름의 편백은 가을과 딴판이다. 여름의 편백은 어쨌든 조용하지 않다. 소리를 내며 살아있는 모습, 장난으로 청진기를 내 가슴에 댔을 때 몸속에서 두근두근 쿵쿵 하고 들려오는 상당한 충격적인 소리에 놀라 이게 바로 살아있는 몸에서 내는 소리구나 싶어 새삼스럽지만 뭔가 믿음직스러운 한편 왠지 무섭기도 한 아주 진지한 기분이 들었던 적이 있었다. 여름의 편백은 한눈에 봐도 살아가는 소음을 나무 줄기 전체에 품고 있음이 확실했다. 게다가 테네 소리뿐만 아니라 더 크게 자라야지, 더 굵어져야지 하는 의지까지 보여주었다. 이런 모습을 가을의 편백나무를 통해 어찌 상상할 수 있겠는가. 가을의 편백은 평범했다. 목소리와 소리를 느끼게 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조용하고 말이 없고 점잖았다. 점잖고 부드러워 가깝게 느껴졌다. 거목은 아주 커서 저절로 위험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런 거목조차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온화함을 보여주었다. 이번 여름의 의욕적인 나무를 보며 생각해 볼 때 가을의 편백은 평범한 이유는 가을의 편백이 평범한 이유는 휴식을 취하는 계절이었기 때문일지 모르겠다. 여름에 격렬한 생활을 마치고 축적해야 할 것은 벌써 충분히 쌓아둔 채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잠시 편안한 상태로 휴식을 취하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단지 조용하고 말이 없는 것일 뿐 그렇듯 쉽게 친해지지 못하고 분명 냉담함을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쉽게 친해질 수 있다고 여긴 이유는 나무가 휴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 여름의 왕성함을 보면 가을의 평범함은 휴식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가을의 모습을 알고 있었기에 여름에 쿵쿵 하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은 활력을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화렵수는 앙상한 가지에 초록빛 싹을 띄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나뭇잎을 물들이고 또다시 옷을 벗고 뼈를 보여준다.
화렵수는 이런저런 화려한 고개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절마다 한 번씩 눈길을 줄 기회가 있지만 침엽수는 그렇지 않다 보니 침엽수에게도 사계절이 있다는 사실은 그만 잊어버리고 한 번 보면 그걸로 다 안 듯이 생각한다. 나무가 일부러 속이는 것은 아니지만 상록수의 수수한 외관이 사람들로 하여금 속단하게 만든다고 봐도 된다. 그러고 보면 살림 경험도 그리 나쁘지 않은 듯 싶다. 최소 1년 동안은 직접 겪어봐야 무슨 말을 할 수 있다는 규칙이 편백에도 적용된다는 점은 의외였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